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3일 이모 네번째 기사 1511년 명정덕 6년 팔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전에는 구황할 때 관창곡식이 부족하면 사사집에 저장된 곡식도 함께 보응하여 백성들이 구워 먹게 하였다. 도내의 흉년이 아주 심한 곳은 관곡만으로 진율하기가 어려우며 사사집에 저장된 곡식도 함께 보응하여 적당하게 진율 구제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3일 이모 다섯번째 기사 함경북도 절도사 최한홍이 야인 545의 주의상을 치게 하여 형추하기를 청하니 명하여 정부와 해조를 불러 그 편부를 수의하게 하였다. 유순정, 성희안, 이손, 김은기, 홍경주, 신현모, 정광필, 홍숙, 윤희평, 최숙생의 의논들이기를 지금 최한홍의 계본을 보면 오사오는 과연 죄가 있으니 형추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오사오가 사는 곳이 본진에서 가깝지 않으니 성저 야인과 한 가지로 한결같이 위엄과 형벌로 다스릴 수는 없겠습니다. 또 잡아 가두고 형신할 즈음에 혹 죽게라도 된다면 이로 인하여 헌단을 일으킬 것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선 수원두 등의 집에 침탈한 물건을 다 돌려주게 한 뒤 성 밑에 사는 두두인을 모으고 또 오사오를 뜰 앞에 불러다 놓고 이르기를 오사오는 기순한 사람으로서 비밀리 우리나라 인물을 팔고 다시 깊은 곳으로 전매하려 하였으니 그 죄가 참으로 무겁다. 일이 실패하여 탈로 났으니 공구 사죄하게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두려워하고 삼가함이 없이 도리어 와서 고한 사람을 원망하여 노목합 수원두 등을 침독하기를 마지 않으며 이번에 성저 수원두의 거처에 와서 핍박하며 재물까지 빼앗았으니 그 흉함이 더욱 심하다. 마땅히 주장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조정에 전개하여 중법으로 다스려야 하겠으나 너의 완악 무지함을 법대로 중하게 다스려 회개하는 길을 막을 수 없으므로 우선 가벼운 법을 따라 약간 추초를 가하기로 한다. 후에 만일 그 마음을 고치지 않고 완악 횡포가 여전하다면 잡아다 법으로 다스리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니 너는 잘 알 것이다 하여 이런 뜻으로 계유하고 형장 80으로 처결하여 놓아 보냄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해 사이에 계하하였다. 추초는 볼기치는 형구를 말한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4일 개미 첫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지평 이빈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장예원 사이가 되었을 때 보니 부자간의 백문은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한 무리가 백문을 위조하여 서로 쟁송합니다. 그러나 관리로서는 한쪽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관청에서 인정한 상고될 만한 문건을 가지고 빙고한 후에야 사실을 인정하므로 그때는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뒤에 5개월이라 정수하여 온갖 교사로 소루함을 고침으로 관리 역시 간악한 술색에 빠져들어가 5개월의 패단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백문이더라도 법에 응용되니 백문 말미에 반드시 그때 송사를 맡았던 관리가 서명하여 뒷날의 정거로 삼아 간위를 방직케 하면 어떨까 합니다 하고 특징관 이손이 아뢰기를 백문의 패단은 과연 이빈의 아랫바와 같습니다. 신이 여러 번 관찰사 판결사가 되어 보았는데 부모된 자들이 백문을 사용하는 법이 있다하여 양인 및 다른 사람이 노비를 백문에 가득 채워 자식들에게 주며 관리 또한 그대로 들어 심리하여 한결같이 부모의 백문을 쓰는 법으로 격식을 삼아 판결하니 매우 미편합니다. 이른바 부모의 백문을 쓰는 것은 부자 형제 간에만 쓰고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지 못하는 것이니 관리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여기에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근자에 또 어떤 관리는 부자간의 손수 쓴 문기도 그 실질을 취하여 쓰지 않으니 역시 매우 그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새 조항을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백문은 관에서 인준하지 않은 문기를 말한다.
충청시로 13권 중종 6년 4월 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충청도관찰사 항현윤이 와서 아래기를 대간이 신의 주의가를 논하다가 천일을 돌렸다고 하여 어제부터 비로소 중지하고 아래지 않으니 신이 감히 사직합니다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충청시로 13권 중종 6년 4월 4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김수동이 세 번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충청시로 13권 중종 6년 4월 4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충청시로 13권 중종 6년 4월 4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충청시로 13권 중종 6년 4월 4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윤희평을 동부 승지로 이언호를 사관원 헌납으로 이수동을 정언으로 삼았다. 충청시로 13권 중종 6년 4월 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하향 대제의 향축을 친히 전하다. 충청시로 13권 중종 6년 4월 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유희인이 아래기를 최중홍이 병조 참의가 되었는데 최중홍은 바로 장리 곽치의 사위이니 어찌 장리의 사위를 정조 당상에 둘 수 있겠습니까? 대전의 장리 자손은 의정부 6조 한승구 사헌부 개승구 승정원 장례원 사관원 경연 세자 시강원 춘추관 지재교 종부시 관찰사 도사 수령 등 관직에 제수하지 말라 하였으며 송록의 서경조에 또한 처의 사조를 모두 상고한다 하였으니 사위도 위의 관직에 서임할 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속히 개정하소서 하고 정원 김영은 아래기를 처의 사조를 함께 상고한다 하였으니 장례의 사위 또한 정조에서 서임될 수 없고 전례도 없으니 속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도덕건대 김안루가 경기의 폐단을 문책하러 나갔을 때 검천현 관리의 불법을 적발하였는데 그때 마침 김안루가 고을에 사는 삼촌숙의 집을 방문하였더니 검천현감이 필시 삼촌숙의 사주라 하여 여러 가지로 침독하여 보복하였습니다. 추문하여 징치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최중홍의 일은 과연 아랫바와 같다면 전조에서 또한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이니 다시 물어서 처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천현감은 본디 추문하여야 할 것이다 하자 유희인이 아래기를 검천현감은 본부에서 추문 징계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충청시로 13권 중종 6년 4월 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충청시로 13권 중종 6년 4월 5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충청시로 13권 중종 6년 4월 5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이조 저랑 유관이 아래기를 최중홍을 주의한 일은 대저 연좌인 및 정조에 상피할 사람이 있는데 당상관에 승진하면 법의 한도에 관계없이 임용합니다. 전에 홍자아가 난신의 외손으로 당하관 때에는 청료직에 서용하지 않았지만 당상관에 승진한 후에는 병조의 참의 참판에 임용한 것이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앞서 최중홍이 여러 번 승지망에 올랐었습니다. 이리하여 의망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송록에 당상 당하관을 나누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전조가 아랜 것이 이러하니 이 뜻으로 대간에 말하라 하였다. 충청시로 13권 중종 6년 4월 6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대산 안당이 아래기를 최중홍의 일을 전조에 하문하신 데 대해 전조에서 홍자아의 일을 전례로 들어 아뢰었지만 자아의 일은 폐조에 있었던 일이니 지금 줄례로 삼을 수 없습니다. 중홍은 바로 장리의 사위이니 당상관이라도 대성이나 정조에 설 수는 없습니다. 속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하고 사관 민원이 아뢰기를 전조가 잘 살펴 주의하지 않고 망령되게 홍자아의 예를 들어 아뢰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전조가 이미 사체를 잃었고 또 전일에 여러 번 승지에 천망하였던 일을 가지고 구실을 삼는데 승지에 주의한 것 또한 잘못입니다. 지금 고치지 않는다면 뒷날 이 예를 원용하여 모두 요행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최중홍의 일은 송록의 당상 당하를 구별하여 말하지 않았으므로 전조에 물을 것인데 전조에서 전례가 있다고 함으로 전교한 것이다. 대신들에게 수의하여 처치하겠다 하였다.
중조실호 13권 중종 6년 4월 6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래기란 정은 이수동은 전에 치가를 잘못한 일로 죄를 입었으므로 지금 간관이 될 수 없으니 직임을 가소서 최중홍도 개정하소서 하고 헌부 또한 중홍의 일을 아뢰니 답하기를 수동은 갈라 최중홍은 수위한 후에 처치하겠다 하였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6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6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이 친히 전교에서 열병하고 이어 답리업을 행하였다. 호위한 장사로만 사냥하여 날짐승을 잡는 것을 답리업이라고 한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명하여 황형을 사헌부로 옮겨 주문하게 하였다. 대신이 황형의 지위가 이품이고 또 남정에 공이 있으니 오래도록 오게 처리할 수 없다 하여 보방하기를 정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장리의 사위는 굳이 그 자손과 함께 논함이 불가하니 구애 없이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전 의논이 이미 장리의 사위는 정조에 제수하지 않기로 정하였었으니 당상 당하거니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고 유순정은 의논드리기를 최중홍이 장리의 사위로서 정조의 직에 제수됨이 미편한 것 같으나 다만 사위는 그 자손과는 같지 않습니다. 또 당상관은 서경을 하지 않는데 이것으로 보면 당상관에 대한 대우가 당하관과는 다르니 정조에 제수하도록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고 성의하는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장리의 자손은 의정부 6조 등 관직에 제수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 사위가 벼슬하는 데는 굳이 구애될 것이 없었는데 속록의 처의 사조를 함께 상고한다는 조항이 있게 된 뒤부터 서경할 때 장리의 사위로 좋은 벼슬을 하는 데는 논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상관의 승진하면 줄내에 서경을 하지 않는데 이미 서경을 하지 않으면서 처부에 연좌되어 정조에 쓰일 수 없게 된다면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손, 김은기, 신윤무, 홍경주 등은 의논드리기를 장리의 사위는 과연 자손과는 같지 않으나 속록의 사조를 모두 상고한다 하였으니 당상에 승진한 자라도 대성 정조의 서용함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수동의 의논을 따랐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8일 성의 세 번째 기사 부안현감 김계가 상소하인데 그 대략은 이러하다. 이번 군적을 고칠 때 상간고을의 조졸과 연해지방의 육군을 서로 바꾼다고 한 것은 군정을 의논하는 자가 무슨 소견이 있어 이렇게 한 것인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생각컨대 최근 수년간에 조운이 실패가 많은 이는 상간고을 거주민들이 배를 불릴 줄 몰라서 많은 실패를 가져온 것이다 하여 이 계책이 있었는가 합니다. 그러나 구 군졸은 산간고을에 살더라도 그 업을 대대로 전하여 실제 조운하는 일에 익숙하고 신군졸은 해변에 가까이 살아도 본업이 육군이니 배에 대한 일에 결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전혀 알지 못하는 군졸에게 좋은 손을 맡겨 풍파 위로 몰고 가게 한다면 쉽게 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자에 듣건대 신군졸들이 조선 개조하는 일을 모르므로 재산을 털어 사람을 고용해서 만들어 조선소에서 전세를 싣는 것으로 돌아온다 합니다. 빈 배를 전운함이 어려운 일이 아니요 해로가 멀지 않은데도 자신이 전운하지 못하고 사람을 고용하여 전운하는데 더구나 창의 풍파에 여러 날을 조운하여 스스로 서울까지 닿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감당하지 못하여 재산을 내어 사람을 사서 전운할 것이니 그 배가 하나입니다. 대저 사람의 재주는 한정이 있으니 스스로 뛰어나서 문무과 출신이 된 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중 좀 재수가 있는 자는 혹 녹사 습독이 되어 벼슬길에 이르며 혹은 갑사 별시비가 되어 제 몸의 벼슬을 지킵니다. 그런데 조수군 같은 경우는 양과 외의 모든 잡과의 사로에 다 통하지 못합니다. 지금 상간고을 조군의 정원을 받아 가까운 고을에 옮기면 근해 지방의 백성이 태반은 조졸이 될 것이니
혹 제 스스로 잡적의 벼슬아치가 되고 싶더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의 억울이 이보다 더 큼이 없으니 그 폐해가 둘입니다. 또 조조리 처음에는 본도의 전세를 수운하고 다시 충청도 전세를 수운하여 1년 동안에 혹 2번씩 전운하기도 합니다. 또 경창에 수납할 때에는 거의 다 모감되어 그 모자라는 것을 한배의 군졸이 모두 나눠 바치게 되니 원근의 일족이나 전린이 그 해를 입습니다. 이번이 그러하니 다음번도 그러하여 조조를 생기는 날로 군색해집니다. 조정조에서 처음 조조를 설치할 때에 어찌 다 연애 거민으로 충당하여 조참에 나아가기에 편리하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이 군졸이 평민 중에서 제일 괴로운 자들이므로 대개 산간고을의 백성들도 아울러 충당하여 힘드는 것을 고르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결같이 산간고을 조조를 모두 건의 건민으로 바꾼다면 신의 생각으로는 연해지방 고을은 3, 4년을 지나지 않아 인생이 궁핍해져 끝내는 구원할 수 없게 될까 염려되니 그 폐해가 셋입니다. 대신에게 하유하시어 한결같이 국법을 준수하고 서로 바꾸지 말게 하여 길이 민폐를 제거하소서. 국가에서 외적이 변경을 침구한 후 남쪽 지방 군민 중 무죄 있는 자를 다 추려내어 번을 나누어 방수하여 다시 침구하는 변에 대비하는 것은 생각이 매우 원대합니다. 대저 군사가 많으나 정밀하지 못하면 적고 정밀함만 못합니다. 적이 오는데 우리 군사가 먼저 지쳐 벌써 노병이 된다면 비록 많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각진의 번을 나누어 수자리하는 군조를 본지의 원 군사와 합하면 수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니 방비하는 일을 잊지 않고 밤낮으로 정리한다면 또한 도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추동간에 외노의 거짓말로 인하여 번을 합하여 방수시키고 종군하는 집에서 수개월의 양국을 준비하게 하니 능히 스스로 계속 운수할 수 있는 자 몇 사람이겠습니까? 둔병한 곳에 줄이고 궁핍함이 문득 이르러 입마가 엎어지고 도망하여 흩어지는 자가 더 서로 잇따르니 줄이고 궁핍하고 게으르고 미련한 군졸로 강한 도둑의 불의의 변에 대처한다면 패망하지 않을 자 드물 것입니다. 수자리를 파할 기약이 없으니 해가 지날수록 군사는 더 약해져서 도둑을 대적할 수 없고 변방 성질을 보존할 수 없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평시에는 번을 나누어 방수하여 번갈아가며 군마의 힘을 쉬게 하여 도둑대가 변방을 침범하며 한편으로 싸우며 한편으로 지키다가 힘이 대적할 수 없게 된 뒤에 또 하번 군사를 징집하여 제어함이 가할 듯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모신들에게 수의하여 영세 장구한 계책을 도모하소서. 1. 국가가 연해지방의 백성에게 어전을 세우고 고기를 잡아서 그 이의를 얻게 하고 또 세납고기를 사제감에 바치게 하는 것이 옛 규례인데 지난 패조 신유년에는 각도의 어전세를 모두 포목으로 받고 사삼시에 바쳐 국가 경비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어전이 과연 이익이 많은 것이라면 빈민하게 주어 그 생계로 삼게 함이 마땅합니다. 국가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계량하여 비용을 삼고 또 함부로 쓰지 않는다면 상례로 공납하는 수량으로도 경상비에 부족되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어전에서 거두어들여 백성들과 이익을 다툰 후에 쓰기에 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 상정할 때 황폐한 어전의 절반을 추가 과세하였으니 세납을 산출하는 잔재주가 심합니다. 대저 백성이 고기를 잡는 데는 자진하여 나아가 이의 얻는 것을 허가하고 거기에 따라 세를 받는 것은 그런대로 가하지만 힘이 혹 미치지 못하고 혹 사고로 황폐하게 되었는데도 그대로 그 절반을 세에 받는 것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신이 맡은 부안현 서해에 활도가 있는데 옛날부터 청어가 많이 나서 서민들 중 전답이 없는 자들이 섬을 의지하여 어전을 메고 이를 보는데 예전에는 15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상정할 때 이 섬 어전의 이가 다른 곳에 변화된다 하여 청어의 수량을 많이 정하니 관에 바치는 수량이 많다고 하겠으나 전일 많이 잡힐 때에는 백성들이 그런대로 어전 설치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지난 얼충년 뒤로는 청어가 나지 않고 세납은 전과 같아 어전 설치자들의 소득이 바치는 수량을 충당하지 못하니 지난 정몇년간에 국가에서 그 폐해를
분명히 알고 병인년 이전에 황폐한 어전은 모두 세를 거두지 말게 하며 정묘년 이후에 황폐한 어전은 자세히 실지를 캐어 세를 면하게 하니 덕이 지극히 넉넉합니다. 그러나 병인년 이전의 것은 실제 황폐에서도 경차관이 어전 설치한 준례대로 문서를 만들었으니 세납 공물의 징수를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정면년에 새 안을 마련하는 도회관이 수교의 본인은 헤아리지 않고 황폐한 어전에 대하여 절반을 더 새로 징수하는 것으로 시행하니 국가에서 백성을 구휼하는 정사가 지극하지 않음이 아니나 백성으로서 언택을 입지 못함이 이러하니 역시 통일이 개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기사년 가을 본 임제에 와서 세공의 미납을 상고하니 그 수가 매우 많았으므로 그 연유를 물으니 전에 어전 설치한 자가 태반이나 도망가고 이웃 백성들도 따라 도망갔으며 현재 있는 자도 재산이 없어 여러 해를 납하지 못한 것이다 합니다. 신이 곧 그 세공의 수량을 구획하여 인리 족친에게 나누어서 일시에 독촉진수하지 않고 수년을 기한하여 준비하는 대로 납입하게 하였는데도 지금까지 3년 동안 징수된 것이 아직 절반이 못되며 민생이 궁핍하여 다시 징수할 형편도 되지 못하므로 신이 거기 생민을 위하여 매우 아깝게 여깁니다. 두어 고을 백성의 황폐한 어전 세납을 감할 수 있을 데가 없고 전일 세받지 말라는 전제는 허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선왕의 구법을 따르시어 빨리 어전세로 포목을 사서 바치는 것을 없애고 어물만을 거두어서 백성들과 일을 다투지 않는 뜻을 보이소서. 그리고 활도 같은 데는 병인년 이후 3년간의 묵은 어전세를 역시 해조에 명하시어 그 미납된 수량을 상고해서 우선 임시로 절반을 감하여 고을 인민의 걱정을 덜어주소서. 국가에서 외방에 거주하는 공천으로 번을 나누어 선상하는 것을 형조에서 다 관장합니다. 전에는 번차가 정액이 없어 분정하여 행문 이첩할 때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번차에 드물고 잦음이 거의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개해년간에 국가에서 이런 폐단을 징계하여 여러 곳에서 정하여 올리는 수를 외방에 사는 노자의 수와 대조하여 7번으로 나누었습니다. 법을 마련한 처음에는 선상의 일이 과연 균일하여 3년을 지나 번을 들게 되니 백성들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못되어 선상하는 번차가 점점 촉박해지니 신은 적이 미혹합니다. 본고을 공안의 선상하는 수는 8명뿐인데 지난 경오년 춘하 등에는 27명이요 주동 등에는 30명이며 금년 춘하 등에는 22명에 이릅니다. 더 정하여 행문 이첩함으로 공안의 수에 비하여 혹 2배가 넘고 혹 3배가 넘으니 한 고을로 미루 여러 고을의 수를 대개 알 수 있습니다. 대저 공천으로 선상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제일 고역으로 한번 선상되면 그만 가산을 탕진하고 그래도 지탱하지 못하면 가소를 이끌고 도망합니다. 분배받을 각사가 한결같이 경저에 문책하니 경저의 주인은 원리 돈을 빌려 그 역을 대충하면 이미 원리를 졌으니 또 그 수량을 배로 받아들입니다. 이러므로 자신이 지탱하지 못해도 같은 친족에게 징수하고 친족이 지탱하지 못하여 또 전린에게 징수하여 도로에서 걸씩 대차하다가 구하게 떨어져 죽는 자가 자주 있습니다. 선상의 대가 같은 일은 거듭 법을 세워 법이 좋지 않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하여 원망하는 자가 있으니 법의 죄가 아니라 해조가 그 법을 받들어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의 액수가 적었다 많았다 하는 것은 신의 생각에는 간사한 이 속이 농락하고 사정을 부려 그 수를 가감함인가 합니다. 실제로 공안 중 각 고을의 정액을 상고하며 그 정실과 허위를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선상의 공문이 미리 기한을 앞서오지 않고 혹은 공문이 온 지 4, 5일도 안 되어 독촉해서 길을 떠나게 하니 이것이 얼마나 영은 태만이하고 기한은 급하게 하는 것입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선상을 이미 나누어 7번으로 하였으며 마땅히 정해서 번안을 만들어 하나는 여러도 각 고을에 간직하며 하나는 해소에 간직하고 번을 갈 시기를 당하면 번 이름으로 길에 앞서 공문을 보내어 가감할 수 없게 한다면 이석이 사정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며
선상되는 정도 미리 번 차례를 알아 자연 행자를 마련하고 대가를 준비하여 기한에 뒤지는 벌을 면하게 되겠습니다. 만일 부득이 정하여 보낼 곳이 증가되어 선상의 액수가 부족하면 나누어 6번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지금 7번으로 나누고도 혹 3, 4배로 행문을 이첩하니 이것은 명목은 7번이지만 실제로는 3, 4번으로 나누는 것만도 못합니다. 이것에 비한다면 6번도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대신들에게 내려 의논하시어 만일 해조에서 이 몇 가지 일을 행할 수 있으면 행하게 하소서. 또 해조에 명하시어 법에 의하여 대가를 거두어 각사로 나눠 보내서 각사의 권한이 마음대로 침체하지 못하게 한다면 공천이 그의 제자리를 얻게 되고 선상 또한 소생할 수 있겠습니다. 소를 정원에 내려보내며 이르기를 해사로 하여금 버릴 것은 버리고 행할 것을 행하게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9일 무자 첫번째 기사 이윤탕을 사헌부 지평으로 김공망을 사관은 정원으로 삼았다. 진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0일 기축 첫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0일 기축 두번째 기사 급제 유진의 처 신씨가 그의 아들 유승곤을 가까운 도에 입양하여 줄 것을 가전 상언하니 상이 의금부에 명하여 가까운 도로 양이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0일 개축 세번째 기사 황형이 상소에 스스로 해명하니 명하여 빈고에서 분간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1일 경인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윤대를 듣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1일 경인 두번째 기사 예조가 성균관과 함께 유생 조광조 박찬 민세정 등을 청가하니 이조에 명하여 서용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1일 경인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1일 경인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1일 경인 다섯번째 기사 사인 한효원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봉상시에서 바칠 제향 곡물이 미수된 각 고을 수령을 전에 모두 파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등은 그것은 농사철의 영송에 폐가 된다 하여 개청에서 작업을 강등하여 잉임하려 하였는데 위에서 이미 수교하였으니 번거롭게 고칠 것이 없다고 분부하시므로 신등이 재차 개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 지금 농사일이 한창인데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맞는 폐가 적지 않으니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만일 다 간다면 조정에서 갑자기 합당한 백성의 원을 얻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사람을 쓰는 사제도 방해가 되니 작업을 강등하여 잉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개청한 바를 들으니 과연 패가 많겠다. 이들 수령은 그 직위를 파면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1일 경인 여섯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헌납 이언호가 아뢰기를 신등이 성균관에서 청간 요생을 보니 민세정, 박찬 같은 이는 효영이 있고 나이가 거의 40이 되었으니 그래도 서용할 만합니다. 조광조는 조행이 있으나 나이 30이 못되어 한창 학업에 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그의 뜻을 갑자기 빼앗아 미관에 서용한다면 반드시 그 학업을 폐지하게 되고 저 또한 나와 배설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을 것이니 국가에서 인재를 배양하는 도리에 결함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서용하지 말고 평생의 뜻을 표기해서 입신 성명한 후에 써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고 지평 이빈 또한 이 뜻으로 아뢰었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1일 경인 7번째 기사 우승지 이희맹이 조광조의 일을 품이하니 상이 명하여 조광조는 서용하지 말고 먼저 민세정 박찬을 서용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1일 경인 8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검토관 공서림이 아뢰기를 근래 형조의 난관이 옥사를 다스리는데 부정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무릇 죄수 형문하기를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사항하게 되므로 법의 형장 30도를 입찰하고 3일이 지나야 형장을 가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 죄가 큰 일에 관한 것이 아니면 상해에 이르게 될까 염려하는 것이니 생각이 진실로 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관은 정상을 다말하여 자복하는 조사를 받는 것을 쾌하게 생각하여 형문하는 외에 다듬지 않은 형장으로 주인을 무수히 난타하니 범죄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내가 죄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리 난장을 참고 받을 것인가 하며 그게 거짓 자복하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또 난관인들도 어찌 사람을 상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죄인이 쉽게 자복하고 당상관들이 또한 현능하다 하기 때문에 형벌을 긍휼히 여기는 성인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현능하다는 이름을 얻으리 하여 애써 참혹한 형벌을 하는 것입니다. 또 현관의 소임은 지극히 중대하고 인명의 사상이 모두 여기에 달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조의 난감만을 중히 여겨 가려벗고 현관의 중함은 알지 못하여 심상한 법률라도 모두 차임합니다.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고 금년에 또 가물 징조가 있는 것이 반드시 형벌이 지체하고 지나친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관뿐 아니라 외방 수령이 거기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재 한제를 가져오는 것이 마땅히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것이 지당하다. 형옥은 과연 인명에 관계되니 이를 어찌 소홀히 할 것인가. 옛말에 이르기를 어진이라야만 옥사를 결단한다 하였으니 어찌 심상한 자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선택하여 써야 한다. 난장이라는 것은 진실로 국법이 아니니 규정된 형장만으로 법에 의하여 형문할 것이다. 어찌 난장의 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11일 경인 아홉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11일 경인 10번째 기사 관압사 첨지 중추부사 이군과 정종부사 이조 참판 변수가 경사에서 돌아와 복명하였다. 중종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1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유희인이 아뢰기를 그들 유진의 처의 상언에 따라 진의 아들 유승곤을 가까운 도에 양이하라고 명하셨으나 유자광은 나라를 그르친 간신으로서 그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어찌 그 부자를 가까운 도로 옮기겠습니까? 각각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옮김이 불가한데 하물며 태양과 장년은 거리가 멀지 않으니 더욱 양해함이 불가합니다 하고 정은 김공만과 시독관 서후도 또한 양해하지 말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자광은 범한 자가 지극히 중함으로 그 자식들이 연좌되어 모두 분배되었지만 유승근 등은 유자광의 손자로서 친자식에 비하여 가볍고 유진의 차가 동서에 따로 있어 의복 양식을 보내주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함으로 양해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1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상이 김세준의 윤대 때문에 방어청에 묻기를 개성부 유진군은 1, 2 여만 머물려 두고 여는 500명을 말한다. 나머지는 모두 서울로 와서 본을 쓰고 남방의 군사들은 상본을 면제하여 본도에 머물러 수자리하게 함이 어떤가 하자 회개하기를 개성부 군사로 상본하여 시위하게 하는 일은 신이 그 뜻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개성부는 지극히 큰 곳으로 보통의 각 고을과 같이 볼 수 없으니 당초에 군사 8열을 설치한 것은 바로 그곳 큰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8여라 하지만 역시 상하번으로 나눠 교대하여 번을 씁니다. 남방이 방어에 긴급하다고 하지만 군사가 오히려 여유가 있으니 그런대로 방어에 넉넉합니다. 이전에도 개성 군사로 상번하여 시위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 사세가 어렵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역시 예전대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조정조에서 설립할 때에 어찌 우연히 생각하고 하였겠습니까? 또 개성부 경주 등처에 군료를 많이 둔 것은 다른 날 불우의 변고를 위해서이니 지금 경솔하게 고치면 불가합니다 하였다. 중종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1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13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로 13권 중종 6년 4월 13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유승건 등을 양해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3권 중종 6년 4월 13일 MGN 6번째 기사. 경상도 절도사 이후 담년이 치게하기를 외인 붕중이 스스로 일본국 사신이라 하면서 사람을 보내 서계를 바치며 화친을 구합니다. 아니 상이 삼공 부원군 육조 판서 한성 판윤 등에 명하여 회의에서 아르게 하였다. 의논하여 아르기를 이것이 확실히 일본에서 시킨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를 아는 조관이 내자정 허tawan을 선의사로 삼아 가서 알아보고 치게 한 후에 처치하며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대신들이 의논하고 선의사의 사목을 정하여 1. 선의사가 보소에 이르러 만일 붕중이 친히 오면 진장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온 이유를 가져 주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주장의 대답이 대마도고 언어를 써버리고 악을 쌓아 삼포의 외와 반환하였으니 죄역이 매우 크다. 만일 일본이 처음에 서로 관여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일본 사신이라면 의당 예전의 우호를 지킬 것이다. 다만 대마도는 흉포하고 간산자가 많으니 어찌 거짓 칭탁하고 온 것인지를 알겠는가. 실제를 알아보고 다시 보고하면 조정에 보고하겠다고 한다. 주장의 의견이 이러한데 내가 어찌 너의 진위를 알 수 있는가. 증거할 만한 서계를 일일이 나에게 보이라 하며 저들이 내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증리될 만한 서계를 보지 않고 무엇으로 거짓을 아님을 알겠냐 하며 강요하고 보고 서계를 등사에 올려보낸다. 2. 모두 문답하는 일은 모두 진장으로 하게 하며 또 외인으로 하여금 선의사가 포구에 이른 것을 모르게 하고 조정의 회유를 기다린 뒤에 준례에 의하여 접대한다. 3. 만일 온 외가 과연 일본에서 보낸 것이라면 객관이 이미 철거되었으니 예터에 우선 가가를 설치하고 울타리를 둘러 거처하게 하며 포수에서 연양할 때는 장막을 치고 행한다. 4. 붕중을 따라온 사람 중에 대마도 및 삼포 그 외로서 우리나라 사람과 낯익은 자가 있으면 접대하지 말며 만일 붕중이 함께 접대할 것을 청하면 대답하기를 이 무리는 죄가 중하여 객사가 데리고 온 자가 아니면 변장이 죄를 줄 것이니 어찌 대접할 것인가 한다. 5. 허경은 내려갈 때는 경찰관으로 칭호하고 객사를 접대할 때는 선의사로 호칭한다 하니 상이 그 의논을 따랐다. 좌의정 유순정이 아뢰기를 다대포를 서평포로 옮겨두는 일의 편부와 좌도 수용을 부산포로 이진하고 웅천 제포와의 중간에 장성을 쌓는 일의 편부를 관찰사와 절도사가 함께 가서 살펴보고 아뢰었으니 오늘 다같이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유순, 김수동, 유순정, 상이안, 누공필, 강훈, 이계남, 이손, 김은기, 홍경주, 신윤노, 신용계, 정광필, 박열, 안연덕이 의논드리기를 웅천 제포 중간에 장성을 쌓고 성의 거민을 다 함께 들어가 그 안에 거주하게 하면 한편으로는 침입의 환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형세의 웅장함을 보이는 것으로 실은 좋은 계책인데 본도 관찰사 등이 아뢰기를 두 진의 군사 및 건처 거민의 수요가 적으니 장성을 쌓더라도 적변이 있으면 수호하기가 어렵다 하였는데 신등의 생각에는 적이 대거 입구하면 온 고을 백성이 모두 성내로 들어가 수호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나 대거 입구가 아니면 성내의 거민으로도 넉넉히 수호하며 더구나 성 밖에 들어가 있는 묵은 전답이 많지 않고 또 듣건대 근처에서 돌을 좀 모으기도 어렵지 않다 하니 공력에 큰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될 듯합니다. 지금 쌓지 않았다가 갑자기 적변을 만나면 성 밖의 거민은 피난할 곳이 없어 앉아서 침략의 환을 받을 것이니 변경을 방비하는 장책이 아닐까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서평포의 새 성지는 절도사 등의 계청에 따라 시행하소서. 좌도 수용을 부산포로 이설하면 편할 듯하나 지금 농사일이 한창 많고 일 또한 중대하니 추수하거든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중종 7월 13권 중종 6년 4월 13일 MGN 7번째 기사 대간의 이유승건 등의 예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3일 임자 8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일본국 사신 봉중이 선유사 허경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라다라 등과 평시라 등의 거처를 묻는 다음에 답하기를 혹은 경도에 있고 혹은 외방에 있다 하며 다시 묻기를 살아있으면 어찌하여 돌려보내지 않는가 또 어디 있는가 하면 답하기를 내가 관장하는 일이 아니니 그 연유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여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6일 을미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6일 을미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6일 을미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설경 유돈이 아르기를 근래 청거된 유생 등이 나이 40이 넘고 쓸만한 재주가 있다면 참봉해서 봉사 주부로 승진하는데 굳이 10년 만에 승진시킬 것이 아닙니다. 만일 과연 그가 어진 것을 알았다면 초타가 있을 것이요 자객에 구애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시간간 송호이가 아뢰기를 근래 여러 번 청거하라는 전교를 내리셨으나 아직도 누가 청거로 서용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요행이 관직에 부임된 자가 있어도 모두가 미관으로부터 올라가므로 품은 뜻을 펴지 못합니다. 과연 큰 어진이라면 어찌 반드시 그 자격에만 따르겠습니까 하고 유돈이 아뢰기를 만일 어질고 재주 있는 이가 아닌데 초탁한다면 이것은 범람하게 작지를 주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나이 40이 넘고 또 재주와 행실이 있으면 타경하여 그가 평소에 품은 뜻을 펴게 해야 합니다 하고 송호이가 아뢰기를 사람의 현부를 위해서 어찌 자세히 아시겠습니까? 전조로 하여금 천가하게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재행이 탁월한 자라면 어찌 반드시 작업에 따라 승진하는 법을 쓰겠는가? 지금 청가한 자는 내가 어떤 사람임을 모르니 전조가 인물의 의열을 가려 주의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6일 을미 네번째 기사 대간이 유승건 등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따로 아뢰기를 예조 정량 유여림이 과거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그가 처음 시취 때에 시관이 사가에 출입하면서 고선하여 정시의 예로 시취하고 과거의 법례를 쓰지 않았으므로 폐주가 특별히 사사 은혜를 베풀어 급제를 지은 것이니 그 출신이 부정하여 홍문록에 뽑히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7일 병신 첫번째 기사 대간이 유승건, 유여림 등의 일을 3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7일 병신 두번째 기사 정시의 문신, 황필, 유인기, 이기 등이 합격하였다. 상을 차등있게 주었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7일 병신 세번째 기사 어떤 사람이 방문을 광화문 담장에 붙였는데 김근사, 성운, 김갱, 이비는 오늘날의 사흉이다. 근사는 폐주의 행신으로서 폐주가 총애하던 기생을 첩으로 삼았으니 신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성운은 눈을 내려 뜨지 않고 조정을 경멸하며 부정한 재물로 큰 집을 지었다. 김괭은 본래 그 집안에 엄난한 기풍이 크게 해행하였으니 두 기생을 첩으로 삼고 방종 음란을 마음대로 한다. 이비는 거상 중에 뇌를 막아 논을 풀었으니 이것은 온 나라의 중론이다 하였으며 또 이튿날 정부 문 앞에 방문이 붙기를 구수영, 권균, 한순, 강호는 폐주의 행신이었다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8일 정료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헌납 이언호가 아뢰기를 위의 의견은 필시 유승건 등을 한낱 완동으로 보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십니다만 유승건을 금년에 양의하며 명년에 유진, 유방도 반드시 양의하게 되며 그 다음 명년엔 유자강도 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 조정에서 채경을 쫓아내면서 채경의 집안은 손년, 장년 할 것 없이 모두 내쫓았으니 뒷나라의 화를 염려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여림은 처음에 출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방목을 혁파했는데 후에 유여림의 상언으로 홍패를 도로주었으므로 사풍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으로 근실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평 윤탕도 두 사람의 일을 극론하고 또 아뢰기를 유여림이
출신할 때 지은 시제가 매우 상스럽지 못하여 식자로서 차마 지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도 유여림 등이 그것을 인연하여 출신할 계획으로 감심하여 제수를 해서 수치가 심함을 생각지 않았으니 그의 마음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미뤄보면 전하께서 혹시 불의한 일을 시키더라도 유여림은 반드시 즐겨 따를 것이니 어찌 이런 사람으로 시종의 바늘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신이 남정한 군관들을 보니 경상도에서 돌아오는 자가 역마를 징발하여 얻은 무라를 싣고 오기 때문에 역마가 피폐되었습니다. 참건대 예차 내금 위를 경상도에 설치하여 토호들을 시취하되 10시 이상은 모두 방수에 나가게 하여 전일 외에게 주던 양식을 그 급료로 삼고 우등자 및 공로 있는 자는 실차 내금위로 승진시켜 서울로 올라와 시위하게 하고 서울에 있는 내금위를 다시 저곳에 왕래하지 않게 한다면 남쪽 지방의 토들이 모두 흥기할 마음을 가져 군역을 피하지 않을 것이니 군관 왕래로 영로를 피폐하게 하는 병폐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강이 파한 후에 승지 윤 희평의 취품에 따라 이런 뜻으로 방어창에 묻게 하였다. 윤조 7월 13권 중종 6년 4월 18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금토관 공서린이 아래기를 성균관이 창간 유생 조광조는 그 마음과 기질이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점이 있어 특별히 창거를 받았으니 이는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간 시종이 함께 아뢰기를 아직 서용하지 말자는 것은 그 덕을 쌓아서 다음날 크게 쓰일 인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상하는 것을 내리시어 권장하소서. 그렇게 하면 선비들이 많이 권면 정려할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 7월 13권 중종 6년 4월 18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13권 중종 6년 4월 18일 정료 네 번째 기사. 간운이 아뢰기를 전부 홍은필이 일찍이 윤 3개의 여종을 사통하였는데 그 처가 여종을 깨어내다가 매질을 수없이 하고 칼로 머리털을 자르며 빗으로 그 얼굴을 긁기까지 하여 너무 참혹함으로 물리가 일어났습니다. 본원에서 그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곧 윤 3개의 일을 아는 종을 잡아다가 그 사유를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그때 아직 죽지 않은 것을 광주로 떼매어 갔다 합니다. 이것은 매우 참혹한 일인데 사무에서 지금껏 추문하지 않는 것은 필시 홍은필과 동간이었던 관계로 비유하고 추문하지 않음일 것입니다. 홍은필과 헌부를 함께 추구하여야 합니다.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유승근, 유승곤, 유여림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3권 중종 6년 4월 18일 정료 다섯 번째 기사. 북도 사람 양번석 번치 형제가 동청례를 따라 올라와서 동청례를 의지하여 살다가 동청례가 참형을 당하자 향화 안에 기록하려고 상사에 호소했는데 예조에서 허가하지 않으니 양번석 등이 분해하며 또 상언하기를 우리들이 본토로 돌아가리 하니 병조로 하여금 검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병조가 양번석 등이 오만 무례하다 하여 해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해서 중제로 다스린 후에 하삼도 공벽한 고을에 두 것을 청하니 상이 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김수동, 유순정, 성희안, 김은기, 홍경주, 신윤무 등이 의논드리기를 병조가 개청한 대로 하소서하고 이선은 의논드리기를 병조의 개청대로 정주의 한후 절도에 분배하여 제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선의 의논을 따랐다. 중조 7월 13일 중종 6년 4월 18일 정유 여섯 번째 기사. 공자 묘정에 비각을 세웠다. 전에 성균관에서 선성에 비에 젖고 햇빛에 쬐어 자핵이 허려졌으므로 중국 조정의 예의에 따라 비각을 세우려 하였는데 상이 이를 따른 것이다. 중조 7월 13권 중종 6년 4월 18일 정료 일곱 번째 기사. 한재 때문에 영험한 곳에 비를 빌게 하다. 중조 7월 13권 중종 6년 4월 18일 정료 여덟 번째 기사. 명하에 단호에 실시하는 진풍정을 정지하게 하다. 중조 7월 13권 중종 6년 4월 1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유승건, 유여림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1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임유겸을 호조 참판으로 남곤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한효원을 지비로 서후 하계정을 장령으로 구지신을 홍문관 은교로 권희맹 김희수를 지평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0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유승근, 유여림 등의 이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0일 기한 세 번째 기사 도성지를 보내어 성균관의 윤차 당상 및 학관 유생 등에게 쓰를 내렸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0일 기한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0일 기한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유승근, 유여림 등의 이를 세 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0일 기한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장계하였다. 7원 장교 저자 일수 최효동 학생 정 한 명이 외적에게 잡혀갔다가 대마도에서 제포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략게 우리들이 진상하는 홍합을 따라 배를 마아도에 되었다가 외인 15명을 만나 산으로 올라가 도망하려 했으나 외에게 사로잡혀 결박된 채 배 안으로 끌려가니 집 거적을 씌웠습니다. 밤에 마아도 쌍고개에 도착하여 결박을 풀고 닫아 가두었습니다. 그 집에 있으면서 벼, 밀, 쌀, 칡뿌리가 혼합된 밥과 들마늘 등을 먹었는데 우리에게 여기서 도주 있는 곳까지는 왕복 6일이 걸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또 도주가 이미 삼시로 공개하여 너희들을 수척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국왕의 사신이 화친하는 서계를 가지고 너희 나라에 갈 때에 너희를 함께 보낼 것이다 하고 차사원이라는 한 외인이 오므로 우리들이 나가 맞이하여 땅에 엎드렸는데 차사원이 자리를 베풀고 단정히 앉아서 우리나라 말을 아는 외를 시켜 잡혀온 이유를 묻고 도주가 너희들을 살해하지 말라 한다 하면서 의복과 음식을 갖춰주고 우리를 배에 실어 밤에 도요사지에 정박하여 하륙하니 우리나라 의복과 관대를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손을 모아 절하니 그 외가 우리에게 조선의 새 사또가 전망한 외의 수요를 묻는다면 너희들은 제포 앙골포 싸움에 사망한 외인 장병이 매우 많다고 대답하여야 한다 하며 또 외인이 우리에게 본국이 순전히 조선의 힘을 얻어 사는데 한 사람이 말 때문에 실패하고 처자가 모두 굶주린다 하며 또 외의 여인들이 우리를 보고는 모두 울면서 이곳엔 전지가 없으니 그늘에 모두 사망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죽더라도 조선의 옛 땅에 돌아가고 싶다 하였습니다. 외주도 우리에게 전날 삼포에 살던 외인은 내가 이 섬에 거주하게 하고 다른 외를 뽑아서 삼포에 거주하게 함이 나의 소망이다 하고 제포첨사 김세규는 3월 20일에 병사하였습니다. 등 점점점 하였으며 또 섬 중에는 가물이 심하여 칡뿌리를 먹는데 외인들의 모습이 초췌하였습니다 합니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민원 집이 한효원이 유승근 등을 양해하지 말 것을 청하고 유여림을 홍문록 고칠 것을 청하였으니 윤하지 않았다. 영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형조 판서 고 형사니 본래 논박을 받고 출사하지 않으므로 이 일의 적체가 많은데 북도의 새 회개를 기다린다면 이 일의 폐함이 적지 않겠습니다. 참판 또한 침구 치료로 말미를 받아 진모하지 않으니 옥성 형벌의 지체가 적지 않습니다. 조속히 처치하소서 하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듣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간운이 전의 일을 하려니 상이 이르기를 유성근 등의 이런 죄가 경중이 있으므로 그 정상을 참작해서 양해한 것이다. 유여림은 갑자년에 겁제하였어도 인물이 쓸만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간강, 긴급핍, 설경, 유돈 등이 형조판서 고 형산이 출사하지 않아 정체되는 패단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아침에 정성이 계주로 비로소 들었다. 가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윤조실로 13군 중종6년 4월 21일 경자 5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성몽정이 아래기를 별창의 양곡이 줄기만 하고 늘지는 않으니 저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경창의 환자곡을 그 고을에 수납하고 염산하게 한다면 공사관 모두 편리할까 합니다. 기전이 조전한 중에는 광주는 더욱 심하여 한번 사객이 있으면 이웃 고을에서 구워 쓰게 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고을은 이리 번잡한 곳이 아닌데도 두 관원을 두었으니 소복될 때까지 우선 판관을 혁파하였으면 합니다. 위의 두 일을 대신들과 널리 의논하여 처치하소서 하니 상이 명하여 삼공과 호조 판서로 의논하게 하였다. 정조실호 13권 정종6년 4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선 남곤 대사관 경색창 등이 유성근 유여림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남곤이 아뢰기를 그날의 해마다 흉년이 들고 지금은 또 가뭄이 백성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술을 금지하고 정전을 피하고 비를 비는 등의 일은 모두가 허식이요 중요한 것은 지성에 있습니다. 전하께서 한가하실 때 깊이 그 연구를 생각하시면 정사하시는데 어찌 실정이 있겠습니까? 힘써 성실로 하시면 천변을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필부도 선한 마음으로 감언케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임금이겠습니까? 옛날 송인종이 일찍이 태일궁에서 비를 비인 다음 일산을 물리치고 궁궐로 돌아와서 그대로 궁전 뜰에 서 있는데 밤중에 비가 많이 와서 어이가 다 젖었으니 이것은 성의가 하늘에 사무친 징험입니다 하고 새창은 아래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고 지금 또 가뭄이 심하여 양맥이 다 마르고 바람이 차고 서리가 내리니 민생이 지극히 염려됩니다. 옥성이 오래 지체된 자는 억울함이만 없을 수 없으니 인으로 형부에게 밖으로 각 각도에 이르기까지 전지를 내리시어 속히 애매한 자를 처결하여 방면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옥성의 일은 근자에 이미 관리로 하여금 지체함이 없게 하였으니 과연 받들어 시행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준조실호 13권 정종6년 4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정전을 피하고 찬수를 감하며 풍악을 철배하고 기인하지 않은 경비를 절감하였다. 정조실호 13권 정종6년 4월 2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구원하는 전지를 내렸는데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멀어 서로 간여되지 않는 것 같지만 감흥의 빠름이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더하다. 일이 아래서 잘못되었는데 변이 위에서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정성이 내게서 극진한데도 저편이 감동되지 않음이 없다. 내가 부득한 몸으로 일국에 군림한 지 이제 6년인데 바람, 서리, 물, 가뭄이 죄가 없는 해가 없었으므로 밤낮으로 근심하고 애쓰면서 하늘의 도움이 있기를 바랐건만 지금 농사철인데도 한 발이 혹심하여 영 이남에는 서리가 내려 풀이 마르며 바람이 일고 기온이 서늘하니 음양이 거꾸로 되었다. 들판에 티끌이 날아 종자가 땅에 붙지 못하고 보리가 패려다 그대로 마르니 가을벼의 성숙 또한 기필하기 어렵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슬픔이 몸에 사무치며 나이 조심하고 공고함이 천심을 돌이기에 부족한 것 같다. 신을 높이지 않음이 없고 일마다 거행하지 않음이 없으며 정전을 피하고 조회를 증지하며 식찬을 감하고 음악을 설패하며 문을 따라서 시를 구하여 안에서 밖에까지 미치지만 천청이 아직도 막연하다. 나같이 덕이 적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신의 견책을 받아야 하겠지만 아랫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기근을 만나는가. 허물을 들어 자신을 문책하며 비통한 마음 그 연고를 모르겠다. 옛날에 성탕이 자신을 책하니 천하에 비가 내렸고 효부가 원통한 일이 있었으니 동해에 가뭄이 들었다. 생각한데 나 자신을 죄책함이 지극하지 못했으인가. 필부가 자기 할 일을 이루지 못했으인가. 정사의 실수는 죄가 많이는 몸에 있지만 옥사의 정처나 소성의 지연도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사방이 넓고 옥송이 많으니 어찌 다 원통함이 없음을 기필하겠는가. 공직에 있는 자들은 각기 그 직책을 다하여 밝게 송사를 판단하고 조심해서 옥사를 결정하되 조금이라도 지체함이 없게 하라. 또 중에에 효유하고 실봉하여 드리라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0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5년 4월 20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강원을 형조판서로 윤검선을 공조판서로 공서리는 사관은 정원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렸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유여림의 홍문록에 관한 일은 대간이 그 인물을 거르게 논하면서 그 방목이 부정하니 현관에 서임하지 말라 하였다. 이 뜻으로 대신 등에게 의논하라.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명하 용관을 도태하고 급하지 않은 영선을 정지하게 하니 한제 때문이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3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3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명하에 관해서 빈궁한 가정에 물자를 주어 제때 혼인하게 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3일 이민 여섯 번째 기사 경상 평안도가 가물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3일 이민 일곱 번째 기사 경상도 청송부 진보현에 지진이 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3일 이민 여덟 번째 기사 명산 대천의 비를 빌다.